한번 갑시다. 자, 일단 여기 이 문제랑 별개로 요게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이 니은에 대해서 이 말 뜻이 의미하는 게 뭐죠? 뭐라고 읽어줘야 돼요? x 값이 증가할 때 얘를 y 값이라고 보는 겁니다. y 값이 어때요?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감소함수의 표현법이에요, 여러분. 얘가 의미하는 건 fx가 감소함수구나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충 어떻게 나오냐면은 보세요. 2차 함수에 대해서 2차 함수를 내가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여기를 우와 불쌍해. 자, 자 일단 여기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는 이 2차 함수는요 여러분들 여기 큐을 기점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증가함수일까요? 감소함수일까요? 감소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감소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증가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표현됩니다. x1, x2에 대해서 이렇게 2보다 작거나 같은 x1, x2에 대해서는 지금 이 왼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왼쪽에 대해서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이건 감소함수는 요놈의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게 감소함수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감소함수인데 우리가 이 왼쪽을 의미하고 싶은 거면 여기 축을 일하거나 보면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거 감소함수의 표현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내가 니은을 풀기 위해선 이 fx라는 함수를 구하는 이놈들의 값을 찾음으로써 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fx라는 걸 한번 봤더니 주어진 요놈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점의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fa라고 하자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볼게요.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주어진 요놈에 대해서 요놈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써줘야 되는 것 같으니까 당연히 일단 판별식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다 넘겨버리면 x제곱 더하기 2로 묶습니다. 그러면 a-1의 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2 더하기 n은 0이다 이렇게 따라올 텐데요. 여기서 일단 판별식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점자수 판별식을 써주시면 가운데 있는 거 제곱해 주시고 뒤에 있는 거 그냥 빼면 되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완성이 되어버리거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여기 x에다가 뭘 대입하는 건 a를 대입하는 겁니다. f의 요놈의 정의역에다가 a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풀어보시면 요놈은 이 a라는 애가 13-n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 n으로 할까요? n을 기준으로 합시다. 다시 이거를 n 넘겨서 n이 13-2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n이 13-a보다 작다라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 식을 만족시키는 내가 구하려는 것은 뭐냐면 n의 개수가 fa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f1이라는 걸 한번 보면 a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n의 개수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a에다가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n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옵니까? a에다가 1 대입하면 n이 11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럼 11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 1부터 10까지니까 10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올까요? 8개. n이 9보다 작은 8개 나와요. 점점 약간 감소하고 있는 느낌은 드실까요? 근데 이게 계속 문제에서 모든 x에 대해서 계속 감소하냐를 물어봤는데 보세요. 내가 a에다가 6을 한번 대입해볼까요? f6. 그럼 여기 a에다가 6을 대입하면 n은 1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몇 개? 0개가 따라오죠. 그래서 얘는 0개가 돼버려요. f7이라는 것도 그럼 몇 개가 돼버립니까? 0개가 돼버리죠. 자연수의 개수니까. 그럼 얘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감소하고 있는 게 맞지만 실제 내가 이 a를 계속 키운다 한들 걔가 계속 감소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453번의 1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일단 이해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우고 454번 가도록 할게요. 454번. 자, 454번은 그냥 좌표 설정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차함수 y는 fx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라고 나왔으니까 그래프를 대충 그려주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a다. 지금 이게 fx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그냥 양수일 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 다음 fx라는 그래프랑 y는 2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요놈의 x좌표의 거리가 a 플러스 4, 여기가 a 플러스 4라고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y는 6이라는 걸 그렸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a 플러스 8 이렇게 잡아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y는 fx와 y는 m이라는 것이 한 점에서 만날 때 m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말은 당연히 fx라는 그래프랑 y m을 3점에서 만나는 건 이 꼭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m의 값이 의미하는 건 일단 꼭지점의 y좌표가 된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지금 얘가 뭐냐면 x축과 만나는 두 점, 즉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도 y는 이란 직선과 만나는 두 점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의 형태를 잡음으로써 교점은 연립이니까 근의 형태를 잡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쭈르륵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내가 여기 뭔지 모르니까 요놈의 우리가 뭔지 모를 때는 근을 항상 알파 레터로 시작하니까 이렇게 한번 잡아서 시작을 해보면 이 첫 번째에는 이 a라는 식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는 최고차 계수 모릅니다. k라고 할게요. 그 다음 알파를 근으로 가지고 있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일단 이런 상황이다. 일단 잡아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내가 여기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이 a라는 놈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거리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a다. 여기까지 일단 식의 형태로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 맨 아래 있는 a만을 해석한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y는 2라는 직선과의 교점이 여기가 교점까지의 거리가 a 플러스 4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마찬가지로 요 교점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걔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fx라는 그래프랑 y는 2라는 직선과 요놈의 지금 두 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요놈의 근의 좌표를 알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2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가 될까요? 2. 정답. a 플러스 4에서 a를 빼버리면 이 두 개가 남아버리죠. 이 두 개를 더하면 뭐란 얘기예요? 4란 얘기죠? 근데 그걸 반한 거니까 이거는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놈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베타에서 이만큼 더 반놈인 것 같고 요놈은 알파에서 뒤로 이만큼 더 빠져있는 이런 형태라고 우리가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올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두 번째 이 선에 대해서는 요놈의 두 근 자체가 하나는 알파 마이너스 2고 하나는 베타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식 조금만 더 정리해 보시면 fx 마이너스 2는 0이란 요놈의 두 근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니까 이 식은 k의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잡혀서 fx라는 거를 k의 뭐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까지 잡을 수 있는 게 일단 저 두 번째 선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안 할게요. 자, 이렇게 안 하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이놈의 좌표를 찾았기 때문에 이놈의 좌표를 그대로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좌표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베타 플러스 2,2 이렇게 잡아버릴 수 있겠죠. 선생님 저 어? 전화 좀 받아. 볼게요. 자, 그럼 요놈의 좌표는 우리가 뭐라고 잡을 수 있을까요?
얘는 베타에서 얼마만큼 간 것 같아요? 4. A 더하기 8에서 A를 빼니까 8. 그게 양쪽에 나왔으니까 여기는 4만큼 더 감게 되겠죠? 그래서 이놈의 좌표는 베타 플러스 4,6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좌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fx란 식은 이미 잡았고 fx의 위에 있는 이 각각의 점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베타 플러스 2,2를 지나고 베타 플러스 4,6을 지난다라고 해서 요놈을 대입함으로써 지금 식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한번 대입한 식을 첫 번째 식이라고 해서 한번 써보면 f 베타 플러스 2는 베타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자 그럼 k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그리고 2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2가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근데 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a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놈에다가 a를 쏙 대입하고 양쪽으로 이거 나눠주면 k에 a 플러스 2는 1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뭐 대입하면 돼요? 베타 플러스 4,6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f에다가 베타 플러스 4를 쏙 대입해 주시면 갑니다. 자 여기에다가 베타 플러스 4를 대입하면 k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 그리고 곱하기 4 얘가 베타 플러스 4,6을 지나니까 6 이런 식의 형태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a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k에 a 플러스 4 양쪽으로 이거 나눌게요. 그럼 곱하기 2는 3이다라는 이런 식까지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식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을 보면 문자가 몇 개입니까? 문자 2개. 식 몇 개? 2개. 이렇게 연립해서 여러분들이 A하고 K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이 식을 뭐 더하기를 하든 빼기를 하든 여러분들이 식을 구해내기만 하면 된다는 건데 자 뭐 나눠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위에 있는 걸 한번 전개해보면 AK 더하기 2K는 1 나오고요. 아래 있는 거 뭐 전개해 보시면 2AK 더하기 8K 맞나? 얘가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걸 두 배를 해서 빼도 상관이 없겠죠. 자 위에 있는 거 두 배에서 위에서 아래씩 빼버리니까 4K는 1 이렇게 나와서 K는 4분의 1이라는 애가 튀어나옵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들? 그럼 K가 4분의 1이니까 여기에다가 4분의 1을 대입해 주시면 4분의 A 4분의 1 대입하니까 얘가 2분의 1이 되어버려서 A는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fx를 최고 차항 개수가 4분의 1이고 알파 베타는 뭔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fx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하려는 게 뭐였죠? 내가 구하려는 건 꼭지점의 y좌표였죠? 그럼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려면 x에다가 뭘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대칭축을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럼 대칭축이 뭡니까? 이 알파 베타의 중점인 거죠. 그래서 내가 대칭축을 대입한 즉 f에다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대입한 이 값을 여러분들이 구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쏙 대입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입하면 앞에는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다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입하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구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A라 그랬고 그 A가 뭐냐면 이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B라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B라는 걸 대입해 주시니까 여기 1 나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나와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454번인 것 같아요. 이해되실까요?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문제에서 fx가 뭐 y는 2랑 y는 6이랑 만나는 정상의 거리가 점점 늘어난다는 걸 가지고 최고 차항 개수가 음수일 수는 없다 이거 먼저 얘기를 사실 해줘야 됩니다. 내가 fx를 이렇게 그렸을 때 x축이 여기 있을 거고 y는 2가 이렇게 있을 거고 y는 6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근데 문제에서 길이가 점점 늘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최고 차항 개수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 잡아주셔야 되고 각각의 거리가 의미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좌표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fx라는 식을 구한 다음에 그놈의 좌표를 대입해서 답을 구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될까요? 얘들아 힘든가요 오늘? 네. 알파를 상관없어요. 그래도 아마 다 똑같이 받는다. 자, 줄게요. 오늘 왜 이렇게 다들 눈이 풀려있지? 네. 오늘 좀 볼게요. 오늘 왜 이렇게 눈이 다 풀려있어? 왜 이렇게 어수선해? 왜 이래 오늘? 네, 보세요. 자, 458번 갑니다. 헐리는 왜 또 오늘? 엄마 한 번만 만나고 올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 y는 x제곱과 y는 mx에 대해서 일단 교점이라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연립하실 생각 먼저 드셔야 됩니다. 그럼 이를 연립해 주시면 x제곱은 nx를 연립하는 거니까 nx 왼쪽으로 넘겨버려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x를 만족하는 걸 구하니까 0도 n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교점 자체가 0일 때는 0,0이라는 애가 따라오고 n일 때는 n을 대입하니까 n제곱이라는 애가 따라오니까 일단 얘를 n제곱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여기까지 될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 아래에 있는 요 놈도요. 교점 중 원점이 아닌 교점 다 잘라놓고 무조건 연립하실 생각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x 묶어버리고 x-n-1점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x 안쪽하는 건 0 또는 n 플러스 2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점이 아닌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b라는 좌표는 x좌표는 n 플러스 2고 n 플러스 2를 대입해 주시니까 뒤에는 n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따라오는 게 b의 좌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문제에서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그림을 뭐 굳이 그려본다면 여기에 5가 있고 여기에 n,n제곱이 있고 여기에 n 플러스 2, n 플러스 2의 제곱이 있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여러분들? 이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어떻게 구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어떻게 구할 생각인가요? 네, 신발끈 모식이 제일 편합니다. 근데 그걸 사실 서술형에서 쓸 수는 없잖아요. 서술형에서 그걸 못 쓰면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서밖에 못 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걸 밑변으로 잡고 이걸 높이라고 잡는 겁니다. 이 삼각형 하나로. 이거 밑변이라고 잡고 이거 높이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요 좌표에서 요 좌표를 빼줘야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요 좌표는 또 어떻게 구해요?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거기다가 n을 대입한 걸 여러분들이 구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쪼개서 볼게 못 구해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신발끈 공식 알고 있으니까 그냥 빠르게 신발끈 공식을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삼각형 OAB의 넓이는 2분의 1에 그대로 다 쓰세요. 0,0 쓰고 n,n제곱 쓰고 n 플러스 2, n 플러스 2제곱 쓰고 마지막 0,0까지 다 쓰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는 플러스로 반대로 곱한 거는 마이너스로 정리해 주시면 절대값 n의 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n제곱에 n 플러스 2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80이다라고 해서 일단 식 자체가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양쪽에 2라는 걸 곱해서 여기를 160 만들어 버릴 수 있고요. 자, 이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크다라고 느껴지실까요? 여기는 n 플러스 2가 그리고 여기 n이 하나니까 절대값 보고 그냥 나옵니다. 그 다음 인수분해 하세요. n 플러스 2로 묶어서 정리해 주시면 여기가 곱하기 2가 따라와서 이런 식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옵니까? 그러면 양쪽으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제 넘겨서 인수분해 하든지 그냥 대입하든지. 그럼 n의 값이 모이는 게 쉽게 보여요. 8. 답은 n은 8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넓이 나왔으니까 넓이 표현만 하면 끝이다라는 문제가 이 458번 문제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460번) 갈게요. 460번. y는 kx 플러스 4. 서로 이렇게 쓰죠. 자, 그게 여러분들. 자, 일단 460번은 그래프만 열심히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프만 열심히. 그러면 일단 문제가 뭐냐면 hx라는 건 이런 식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hx와 y는 kx 플러스 4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k의 곱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hx라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돼요. 그럼 h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일단 요놈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거 잡아주시면 되고요. 대칭축 1 표현합니다.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데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충 찍고요. 2보다 크거나 같은데 라고 했으니까 2가 더 아래 여기 찍힙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2가 나오고요. 2를 대입해 주시면 2, 마이너스 1이 나와서 그래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때는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 보라색 그래프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이 아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이면서 여기 대칭축이 0이 이런 형태가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얘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려달래요. 그럼 마이너스 1인 건 대충 여기 어딘가 있고 2라는 건 여기 어딘가 있어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따라오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근데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좌표까지 정확히 찍어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2 따라오고요. 여기가 2,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라옵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까지 한번 찍어볼게요. 정확하게. 그러면 여기 0,3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가 연쇄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을 합한 게 지금 hx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그대로 합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2, 여기 마이너스 1,2, 여기는 얘가 여기에 쏙 갖다 붙는다라는 것 같고요. 0,3이라는 게 꼭지점이니까 0,3이라는 게 대충 이렇게 꼭지점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여기 0,3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에서 끝나니까 얘를 그대로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두 개를 합해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온다라고 해서 일단 hx를 니와 같이 그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y는 kx 플러스 4라는 직선을 그리셔야 돼요. 그럼 kx 플러스 4라는 직선은 항상 0,4라는 점을 지나며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기울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0,4라는 위치도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0,4가 어디냐면 여기가 0,3이기 때문에 0,4는 여기가 좀 더 위에 여기에 0,4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k 값에 따라서 기울기만 이렇게 회전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내가 잡아버리면 몇 점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2점. 그리고 이렇게 살짝 휘면은 아직 2점에서 만나는 것 같죠? 그러다가 일단 경계선부터 항상 그리는 건데 경계선부터 그려주시면 됩니다. 경계가 뭐냐면 2차 함수하고 접할 때가 경계이기 때문에 이 접하는 형태를 먼저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연두색에 접할 때가 있겠죠?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접선이 이 점에서 이렇게 접하는지 좀 더 내려가서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이렇게 접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선을 정확히 먼저 찍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접하는 걸 먼저 구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그래서 kx 플러스 4라는 직선과 이 연두색 요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게 언제 접하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이 경계를 먼저 찍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접한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근을 갖는 얘기예요? 중근을 가져야 되는 얘기죠. 그러면 k 값이 뭐가 나옵니까? 뿔마 2가 나오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러면 중근 자체는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쵸? 중근 자체는 x는 뿔마 1이라는 형태가 지금 중근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1에서 접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접하는 놈을 한번 그려주시면 아 내가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중근이 뭐여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1 여기에 딱 이 점에서 접하는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 또 중근이 나머지가 뭐라고요? 1 당연히 여기 0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요 점에서 접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접하는 형태를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보세요. 이 오른쪽에 접할 때는 몇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여요? 3점. 하나, 둘, 저기 3개가 맞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쪽에서 접할 때는 정답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이거는 K가 몇일 때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까 K가 뿔마2였습니다. 근데 얘는 기울기가 양수인 거예요? 음수인 거예요? 음수 그러니까 K가 뭐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럼 반대쪽에 접할 때는 몇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여요? 이쪽에서 접하는 건 여기 한 점입니다. 그 다음 저기 2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아닌데 여기는 정답인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큰 점에서 만나는 걸 여러분들이 이동해서 찾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큰 점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어디? 특수한 이런 점. 요 점 지날 때입니다, 여러분들. 요 점 지날 때. 자, 0,4에서부터 저 점 지나는 걸 그려주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저기 세 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접할 때가 하나의 답이고 이 2, 마이너스를 지나니까 또 하나의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y는 kx 플러스 4라는 애가 2, 마이너스를 지날 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1은 2k 플러스 4 따라오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5. 그래서 요놈과 요놈이 답이어서 두 개를 곱하니까 답은 5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답이 60번입니다.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지울게요. 힘들어요? 오늘 뭐 했나요? 오늘 모임서도 아닌데 왜 힘들어요? 여러분의 모임서 성적이 살짝 기대되네요. 알아야 될 거. 수학 부등급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1번 맞히면 고등급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9등급은 일단 찍는다고 해서 9등급이 나오진 않아요. 아세요? 이거 그냥 찍어도 9등급 안 나와요. 부등급을 많이 해본 거 진짜. 아니 일단 찍는다는 가정하에는 9등급이 7, 8등급보다 고수입니다. 9등급은 비껴서 찍어야 돼요. 이건 정답이 아니다라고 해서 찍어야지만 9등급이 나옵니다. 뒤에서 4%예요. 뒤에서 4%. 1등급은 앞에서 4%. 9등급은 뒤에서 4%. 답이 아니면 찍을 것도 없지 않아요? 그래도 다 찍으면은 일반적으로 한 잘 찍으면 6등급? 6등급에서 한 7등급 정도가 나와요. 8, 9등급은 그냥 9등급은 안 푸는 애들.
오늘 마크도 안 하는데 일자로 찍어도 한 6, 7등 정도 나옵니다. 그럼 9등급은 잘하는 애들이에요. 사실 나 풀었는데 9등급 나왔다는 애들은 시험 결정까지만 일정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재밌어요. 아주 문제였다. 자, 이것도 디귿. 많이 힘든가요 오늘? 얘들아 여기 있는 문제들이 우리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문제들이랑 계속 겹치거든요. 그럼 계속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자 갈게요. 자 일단 fx하고 gx가 2차 함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f하고 g를 곱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얘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2차 형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래 있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또 F알파가 0이면 F알파 플러스 6도 0이다. 즉 근의 차가 6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파가 근이면 알파 플러스 6이 근이라는 얘기는 두 근의 차는 F라는 놈의 두 근의 차는 6 이런 형태로 일단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위하고 가하고 나를 합쳐가지고 fx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요. 이놈을 일단 쭉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fx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4개 중에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fx가 만약 이걸 가지고 있다면 근의 차가 6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몇 번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네? 네, 네 번째. 이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놈의 근이 마이너스 2고 이놈의 근이 4니까 근의 차가 6이 말이 된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무슨 말이지? 자, 그럼 fx가 이 두 번째를 가지고 있다면 세 번째, 요놈을 가지고 있어야지 또 근이 6이 말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가지고 있으면 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얘를 가지고 있으면 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능한 fx 형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가능한 fx는 저 보라색 두 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최고차 함계수는 1이라고 안 나왔습니다. k 잡아주시고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일 때 gx는 자 f하고 g를 곱했더니 최고차 함계수가 1이 따라왔죠. 그러면 f하고 g를 곱해서 최고차 함계 1이 따라가야 되니까 여기를 k분의 1 이렇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 남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형태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따라와요? fx가 네, 반대로 이 빨간색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죠. 뭐 새로운 문자 잡을 때는 a라고 그러면 gx는 a분의 1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4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첫 번째 케이스만 할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데 해보시면 되고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요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f에서 g를 뺀 거에 지금 내가 정수근 mn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정수근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 드는 거 두 가지 빠르게 체크하셔야 돼요. 정수근에 대한 풀이는 무조건 근과 개수의 관계를 활용하거나 근의 공식을 활용하겠다. 일반적으로 이쪽이 많고요. 더 어렵게 가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더 나아가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활용하면 여기서 무조건 부정방정식의 형태까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정수근은 무조건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갈게요. 자, fx에서 gx를 뺍니다. 여기서 여기를 뺄 거예요. 근데 분모에 k분의 1이 있는 게 귀찮으니까 양쪽에다 k를 곱해서 한번 다시 빼볼게요. 그러면 fx에서 gx를 뺀 형태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k제곱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여기다가도 k 곱하니까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4 요놈의 지금 두 근이 정수근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우리 어떻게 가겠다고요? 근거 개수의 관계 가겠다고요. 그래서 식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1에 x제곱 자 더하기 자 여기는 마이너스 2k제곱 따라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x 따라오니까 잡아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8k제곱 더하기 8은 0 이렇게까지 따라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때
근각일수의 관계, 즉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에 대한 식을 한번 써주면 두근의 합 m 더하기 n은 k제곱 마이너스 1분의 2k제곱 더하기 2라고 해서 두근의 합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자, 그리고 두근의 곱 m 곱하기 n을 써주면 k제곱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8k제곱 플러스 8이 따라와서 여기가 깔끔하게 마이너스 8이라는 형태로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결과가 뭐냐면요, 여기에서 m하고 n이 점수인데 걔를 곱해서 마이너스 8이라는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부정방정식 형태를 생각해서 m하고 n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가능한 두 근의 형태가 마이너스 8의 약수 형태가 따라와야 되니까 1하고 마이너스 8이라는 애가 있겠고, 또 2하고 마이너스 3라는 애가 있겠죠? 또요 마이너스 1하고 8이라는 애도 있겠죠? 또요 마이너스 2랑 4라는 이 네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절대값 m 더하기 n이 7이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혹시 요거는 답인데 얘는 답이 안 되는 이유를 너가 찾을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왜 답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는 왜 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여기 위에 지웁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이 문제 한 세 번째 칠판에서 풀고 있는 것 같아요. 프린트로 한번 풀었고 저번에도 풀었고 오늘 세 번째 겁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근이 1하고 마이너스 8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면 여기에 1하고 마이너스 8을 한번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7은 k제곱 마이너스 1분의 2k제곱 더하기 2라는 애가 따라오고요. 크로스해서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7k제곱 플러스 7이라는 애가 2k제곱 플러스 2가 되어버리고 9k제곱은 5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k가 존재하는 거죠. k가 정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거는 만족시키는 k가 존재하는 상황이 맞기 때문에 이건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해보면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2, 마이너스 4라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두근이 2하고 마이너스 4면 여기에 두근의 합에 대해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따라오고요. 얘가 k제곱 마이너스 1분의 2k제곱 더하기 2 이런 수가 따라옵니다. 그럼 식 정리해주시면 마이너스 2k제곱 더하기 2라는 애가 2k제곱 더하기 2가 되는데 정리하면은 여기서 k제곱은 0 이렇게 따라와서 k가 0이 되어버립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우리가 k를 뭐라고 했냐면 아까 fx의 최고차 함계수를 k라고 잡고 gx의 최고차 함계수를 k분의 1이라고 잡았거든요. 그럼 k가 0이면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아까 최고차 함계수를 k분의 1이라고 잡았다는 얘기는 요놈에 대해서 k는 0이 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요놈이 모순이 돼서 얘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답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얘네밖에 안 되기 때문에 m 더하기 n은 7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 절대값을 씌우니까 7이라는 거는 맞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디귿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얘가 461번의 디귿이었고요. 네? 네, 462번 맞았나요? 가방에 있어. 상우야, 네. 3스텝 모르는 거 없어요? 거기요? 네. 한국에 있어요. 시험 안 받으셨잖아요? 시험 100점 맞아올 거예요? 빨리 찍은 거 객관식은 다 맞아올 거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 보시면 요놈에 대해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5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최대 최소 문제가 분명하고요.
최대 최소 문제는 그래프로 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2차원스럽게 나왔겠죠? 다행이네요. 자, 그래서 일단 최대 최소는 그래프니까 이놈의 그래프를 떠올려야 되는데 최고차 개수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A가 양수인 경우랑 A가 음수인 경우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A가 양수라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대칭축을 그려주시면 대칭축은 얘가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니까 B 이렇게 잡혀있는 게 A가 양수일 때. 자, 그러면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잡혀서 여기가 X는 P 이렇게 잡혀있는 게 음수일 때가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제 무슨 문제냐면은 이때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라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범위에 따른 최소값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값. 근데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이동시켜가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동시켜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내가 첫 번째 1번 케이스로 하면 이때는 최소값이 뭐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럼 계속 이동하면 최소값이 뭐로 바뀌어요? B 1대로 바뀌고 또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1대로 바뀌니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익숙해지죠. 빠르죠? 빠르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럼 1번 케이스는 2란 애가 B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이때는 최소값이 2란 애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래가요? 이때는 최소값 자체가 2란 애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B란 애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을 때 이때는 최소값 자체가 B라는 값이 나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2가 B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이때는 최소값 자체가 마이너스 2일 때가 나온다. 일단 이렇게 다 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되니까. 자, 그럼 이제 풀게요. 자, F2가 뭐냐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되니까 4A-4AB 더하기 3이라는 애가 최소값 F2가 되는데 문제에서 얘가 뭐라고 나왔어요? 최소값 마이너스 5라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최대 최소 문제를 푼과 동시에 문자는 두 개고 식이 하나인 이런 상황에서 부정방정식까지 풀어줘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최대 최소 문제와 부정방정식이 합체가 된 거예요. 그럼 갈게요. 자, 3이라는 거 넘겨버리니까 마이너스 8 따라오고요. 양쪽을 4라고 나눠버리면 A-AB가 마이너스 B가 따라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A, B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정수에 대한 부정방정식 풀 생각하셔야 돼요. 정수의 부정방정식 풀이는 곱하기 형태를 정수로 만들거나 제곱약을 정수로 만든다. 그럼 여기서 곱하기 형태가 쉽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빠르게 처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자, 근데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는 1이고 마이너스 2거나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2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A가 무슨 수인 경우? 양수인 경우. 그러니까 이건 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A가 1이고 B가 뭐라는 얘기예요? 3이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B3이라는 게 실제 이 범위에 만족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1,3이라는 A, B가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에 부정방정식이 추가가 된 문제인 겁니다. 얘들아, 이것도 되게 단골 문제가 맞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내버리면은 두 가지 경우를 다 해야 되니까 한 10분이 넘게 걸리거든요. 아마 답에서는 학교 시험에서는 이것만 내거나 이것만 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냈을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서술형 문제로 한 15점짜리 될 겁니다. 푸셔야 돼요. 여태까지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래로 갈게요. 똑같이 푸는 거예요. 똑같이. 자, 그럼 FB를 구하면 FB는 여기다가 B를 대입하니까 AB 제곱 마이너스 2AB 제곱 더하기 3. 근데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거 마찬가지로 3 넘겨버리고 곱하기 형태를 정수로 표현해 주시면 A, B에 B 마이너스 2B? 그거 아니구나. 마이너스 AB 제곱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죠.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뭐 그냥 A에다가 양수인 정수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A가 1이면 말이 안 되죠? A가 2면 B는 뿔과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A가 3이어도 말이 안 되고 4여도 말이 안 되고 가능한 거 없죠 이제. A, B 모두 점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놈이 답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B의 범위를 마이너스 6대 2까지로 잡았죠? 그러면 A는 2여도 양수가 맞으면 답일 수도 있고 이것도 답이 답이라는 얘기예요. 실제 여기서 가능한 거는 2,-2랑 2,2 모두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실까요? 네, 그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똑같이 갈게요. 자,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여기가 4A 더하기 4AB 더하기 3 근데 얘가 마이너스 5가 되어요. 그럼 양쪽을 4로 나눠버리고 또 묶어요. A로 묶어요.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여기 가능한 A는 8의 약수 그러면서 양수인 거 1인 거 가능하겠죠? 그 다음 2인 거 가능하겠죠? 4인 거 8인 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네. 8이랑 마이너스 2는 3이 넘어가면? 4로 네, 맞네요. 자, 그럼 가능한 A는 1하고 2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양수니까. 자, 그럼 A가 1이면 B가 뭐가 나오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죠? A가 2면 B는 뭐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케이스는 1,-3과 2,-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2,-1이랑 2,-1을 겹치죠? 그러니까 하나만 세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워봅시다. 그래서 한 4개가 나와요. 똑같은 걸 여기서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케이스가 다르니까 이것도 할게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둘 다 완벽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갈게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는 범위를 내가 이동시켜보면 이때는 최소값이 뭐가 따라옵니까? 마이너스 2일 때가 되죠? 계속 이동시켜보세요. 그럼 최소가 뭐로 바뀌어요? 2일 때로 바뀌죠? 즉,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얘는. 최소값이 얘는 마이너스 2인 케이스와 최소값이 2인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푸는 방법 계속 얘기했어요. 언제가 경계예요? 경계. 오케이. 마이너스 2와 요놈의 높이가 같아질 때. 이건 이점으로 살짝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왔다 갔다 된다는 거죠. 경계를 먼저 더는 거예요. 그럼 경계는 축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B가 몇일 때? 이거하고 이거의 중점이니까 B가 0일 때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써주시면 돼요. 이해될까요? 그럼 얘는 최소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 B라는 애가 0보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2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반대로 이런 케이스 잡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정석적인 풀이는 마이너스 2부터 2가 뭐 이렇게 이런 식의 형태로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B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 B 플러스 2와 2부터 B까지의 거리 E-B를 비교했을 때 B 더하기 2라는 애가 E-B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어쨌든 이때는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똑같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갈게요. F-2가 뭐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4A 플러스 4AB 플러스 3이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4로 나누고 넘긴 다음에 4로 나누면 A에 1 플러스 B라는 애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A가 음수인 케이스죠. 그럼 여기서 가능한 A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있고 그에 따라 가능한 B 찾아주시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1이 돼야 돼요. A가 마이너스 2면 B는 0이 돼야 되죠. 이해될까요? 자, 그럼 마이너스 1,1 가능한지 봤더니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2,0도 B가 0 가능하니까 가능하니까 써줘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참 또 아래로 하세요. 똑같이. 자, F2는 4A-4AB 더하기 3이 마이너스 5여야 되고 넘기고 4로 나누니까 A에 1-B가 마이너스 2 따라옵니다. 그럼 A가 음수니까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가능하고 그때 여기 B가 3이 돼야 돼요. 이때는 3이 아니죠.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가 되는 거죠. B가 맞나요? 그리고 이때는 B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A,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0
근데 여기가 지금 겹치죠. 마이너스 6,0이 제거시켜주면 됩니다. 결과 답이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저쪽 몇 개? 4개. 그럼 3개 더하기 4개 하니까 몇 개? 7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450개. 왜요? 왜죠? 왜요? 여기밖에 틀릴 게 없는데. A가 8이고 B가 뿔마 1. 아, 이거 아니다. 자, 여기서 A가 8이고 B가 뿔마 1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2하고 마이너스 이것만 찾았는데 A가 8이고 B가 1. A가 8이고 B가 마이너스 이런 케이스가 추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추가가 돼서 답은 9개 이렇게 추가됩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시간이 없더라도 얘들아 수령해서 이렇게 범위 나눠서 써주고 몇 개만 풀더라도 점수 거의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연습했던 문제입니다. 얘가 462번 별표 한 3개 정도 쳐놓으면 될 것 같고요. 칠게요 여러분들. 그래요. 자 463번 갈게요. 자 일단 fx가 최고 차원 개수가 1인 2차함수라고 나왔고 gx가 4인 2차함수라고 나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hx가 1차함수라고 나왔대요. 그럼 일단 가부터 갈까요? 가? 자 가보면 hx가 fx랑도 한 점에서 만나고 gx랑도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 말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에요? 한 점에서 만난다고 딱 하면 오케이 접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근이다 여기까지 보이셔야 돼요. 이래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hx랑 애랑 fx랑 애도 중근이어야 되고 hx랑 gx랑 애도 중근이어야 된다. 접하기 때문에 얘가 일단 가에 당해서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그러면 나를 볼게요. 자 여기서 이 식이 의미하는 걸 여러분들이 문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얘를 지금 좀 속여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fx하고 hx 이렇게 hx 넘겨주시고 여기도 이런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이게 좀 더 좋은 형태라고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즉 차의 함수라는 형태로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뭐 kx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 얘 몇 차 함수예요? 2차에서 1차를 뺐습니다. 이게 2차 함수예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에 대해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오케이. x가 k일 때가 최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형태 여러분들 아마 잘 읽을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성립한다는 건 f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1일 때가 최소값을 갖는다.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이 차의 함수라고 보시면 이걸 하나의 함수로 보면 이 함수에다가 뭘 대입한 값, 어느 걸 대입한 값을 비교했을 때 k를 대입한 값이 항상 제일 작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나가 의미하는 걸 해석을 해보면 보세요 여러분들 fx-hx라는 놈에 대해서 이 놈에 대해서 이러한 그래프가 x는 k일 때 최소를 갖는다.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fx-hx라는 형태가 k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이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hx 왼쪽으로 넘겨버릴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럼 이때는 뭐 언제가 최소란 얘기예요? gx-hx가 x가 몇일 때가 최소란 얘기입니까? 2k일 때가 최소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일단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 다를 보시면 자, 다는 그냥 뭐 f하고 g의 교점의 좌표가 알파이라는 얘기인데 이 다가 의미하는 건 f와 g라는 거를 연립을 해주시면은 이놈의 두근 자체가 1하고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갑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는 이것과 이 말과 이 말을 지금 동시에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fx-hx라는 그래프를 생각을 하면 fx-hx라는 그래프가 k일 때가 최소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fx-hx라는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얘가 중근을 갖는 얘기는 교점이 하나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 식을 좀 정리해 주시면 얘가 의미하는 건 fx-hx라는 애가 0이 될 때, 즉 x축과의 교점이 중근을 갖는 상황이 되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 여기서 x축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결과적으로 주어진 이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쓸 수 있는 거냐면, 아, 얘는 일단 최고 차함계수가 몇인? 1인 2차 함수인데 그때 꼭지점의 x좌표가 뭐인? k,0인 형태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를 x-k의 제곱이라고 여러분들이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기도 gx-hx라는 애가 중근을 가져야 돼요. 이 2차 함수와 요놈 x축이라는 애가 중근을 갖는 접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왼쪽의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2k일 때가 최소인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얘가 x축과 접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주어진 이 식 자체는 gx의 최고차 함계수가 4고 꼭지점의 좌표가 2k,0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하고 나를 동시에 해석했더니 여기까지 해석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를 좀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에서 f에서 h를 뺀 것과 g에서 h를 뺀 거를 구했는데, 이렇게 구했는데 다는 f는 gx라는 이 형태를 끄집어내려고 한 거거든요. 보세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와 나를 통해 이놈을 끄집어냈고요. 이놈을 끄집어냈어요. 근데 다라는 걸 보니까 f는 g가 되는 거, 즉 f-g라는 애가 0이 되는 이런 형태를 지금 보라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여기서 hx를 소거해버리면 또는 위에서 r을 빼버리면 이런 식 형태로 우리가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f에서 g를 뺀 거 또는 g에서 f를 뺀 거 이렇게 갑시다. 여기도 g에서 f를 뺀 거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갈게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서 g에서 f를 뺀 형태를 r에서 위에를 빼버림으로써 gx-fx는 4배의 x-2k의 제곱 마이너스 x-k의 제곱 이렇게 충분히 10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제 다하고 또 합쳐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요 놈이 0이 되는 근이 알파하고 1다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두 근이 알파하고 1이에요. 그럼 한 근이 1이라고 줬죠. 그럼 1을 어떻게 하면 돼요? 대입하면은 k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을 대입합니다. 자, x에다가 1을 대입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네, 15k 제곱 14k 그 다음 뭐라고요? 플러스 4는 이렇게 나오고요. 인수분해. 그럼 k는 3분의 1 또는 5분의 3이 나옵니다. 자, 얘들아, 일단 두 문제 같이 마무리합시다. 두 문제. 자, 이제 우리가 464번까지 했나요? 근데 아까 보니까 이거 마지막 문제 463번 풀다가 저기 막 카메라 깜빡하면서 깜빡인 것 같았는데 알아서 하세요. 네? 와, 알아서 하면. 이거 안 올라와 있어요? 생각도 안 가봤는데? 말고 안 올라왔어. 왜? 다시 질문하면 되잖아. 네. 위에.
어차피 올라와도 다 질문하고 네. 안 올라와도 다 질문하고 네. 풀어도 질문하고 다시 풀어도 또 질문하고 그런 거야. 계속 할 거잖아요. 얘들아 오늘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요? 오늘따라 더 힘든 거예요? 네. 오늘 뭔 일 있었어요? 싸웠어요? 네. 누구랑? 얘랑요. 아, 선생님 기대하신다. 선생님 영화. 싸웠는데 학원에 오고 보면은 이긴 거죠? 네. 오 좋아요. 맞고 다니지 마세요. 그저 많으시. 얼티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맞고만 이렇게 뭐라는. 자 얘들아 464번 갈게요. 네. 자 일단 F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있고 G라는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족권을 보면은 F는 G에 대하여 두근 알파벳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딱 써야 될 거는 두근의 합법으로 쓰고 가자 먼저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GX를 이 왼쪽으로 넘겨버려서 FX를 넘겨버려서 2x제곱 마이너스 8ax 더하기 b는 0 요놈의 두근 자체가 알파벳으로 따라오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4a 알파 베타는 2분의 1 이 식은 당연히 활용돼야 될 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 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라고 나와서 뭐냐 두근의 차가 4 여기까지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근의 차가 4라고 나왔는데 이거를 굳이 A, B에 대한 관계식으로까지 쓸 수는 있겠죠. 두근의 차 공식을 활용해서. 그래서 두근의 차 공식으로까지 한번 써보면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니까 64A제곱 마이너스 8B 얘가 4가 나온다. 일단 이렇게까지 정리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양쪽에다가 2를 곱해버리고 양쪽을 제곱을 해버리면 64a제곱 마이너스 8b가 64 이렇게 나오고 양쪽을 8로 나눠주면 8a제곱 마이너스 b가 8이다라고 해서 일단 a하고 b에 대한 관계식 하나가 저 나에서 일단 튀어나오는 게 보이셔야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될까요? 여기까지 두근의 차라는 거를 공식으로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식까지 빠르게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문제 기억, 니은, 디귿하고 별개로 여기까지 일단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보면은 A가 1이면 그럼 여기 A가 1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럼 A가 1이면 씌워지니까 B 뭐 나와요? 0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요. 니은 보면은 F베타 마이너스 G 알파가 FA 마이너스 G 3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눈치 싸움입니다. 눈치 싸움. 보세요. 여기서 이 A라는 것과 3A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데 A가 뭐고 3A가 뭘까요? 저 F라는 놈에다가 내가 A를 대입하고 G라는 놈에다가 3A를 대입한다는 느낌이 뭐 같아요? F라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오케이. 대칭축이 여기가 A가 따라옵니다. G라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생겨서요. 여기 대칭축이 3A가 따라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FA가 의미하는 건 F의 무슨 값? 최대값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G3A가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G의 무슨 값? 최소값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F에다가 내가 어느 걸 대입한 것보다 무조건 FA가 더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최소, G의 최소를 뺐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값은요 모든 F에다가 뭘 넣고 G에다가 뭘 넣어도 무조건 얘가 항상 크거나 같은 이런 상황을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얘가 F의 최대값이고 G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F에다가 여기 베타 알파가 아니라 어느 게 들어가든 이 등식, 이 부등식은 항상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여기 3A하고 A를 왜 넣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얘는 당연히 맞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일단 저놈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디귿도 이게 약간 눈치 싸움인데요. 봅시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꼭지점의 좌표까지 한번 찍어보면 A를 대입해보면 여기가 A, A 제곱이 나와버리고요. 여기 꼭지점 좌표 찍기 위해서 3A를 대입하면 3A, 마이너스 9A 제곱 더하기 B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이 값을 한번 보면 FA, 즉 여기에서 여기를 빼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은 뭐 나와요? 10A 제곱 마이너스 B라는 애가 나와버리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10A 제곱 마이너스 B라는 형태가 여기랑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실은 구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 이거 안 보였는데요? 네, 안 보이면 틀릴 수밖에 없던 문제였어요. 그럼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자 디귿갑니다. 내가 F알파에서 G베타를 뺐는데 얘가 10A 제곱 마이너스 B라는 형태가 나왔대요. 근데 10A 제곱 마이너스 B라는 놈은 어떻게 해야지만 나올 수 있냐면 F일 때는 최대일 때고 G일 때는 최소인 값을 실제로 대입했을 때가 이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이 알파는 A일 수밖에 없으며 이 베타는 뭐일 수밖에 없다? 3A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사실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될까요? 여기 있는 이 값 자체가 사실은 이 값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F가 최대가 아니면 G가 최소가 아니면 이런 형태보다는 무조건 더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귿이 의미하는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알파는 A고 베타는 3A다라는 이 말을 지금 돌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는 A고 베타는 3A다라는 말을 돌려 표현하고 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답까지 내볼게요. 내가 알파하고 베타를 구했다는 얘기는 이제 요 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같고요. 두 근의 합은 당연히 4A가 맞은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A하고 3A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식이 나오는 게 추가적으로 3A 제곱이 2분의 B라는 이런 식이 두 근의 곱에 대한 식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A하고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이 식과 여기 있는 이 식을 보니까 문자가 두 개, 식이 두 개니까 A, B를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정리할게요. 양쪽에다가 두 배를 해버리면은 B라는 놈이 6A 제곱이 따라오고요. B에다가 6A 제곱을 대입하니까 이 A 제곱은 8이 됩니다. 그래서 A 제곱은 4라는 애가 따라오고요. A는 뿔마 2가 될 거예요. A는 뿔마 2. A가 뭐 양수다 이런 얘기가 있나요? 아, 네. 자, 그러면 A를 내가 2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요. B는 뭐가 나오는 거죠? 24가 나와요. A를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주면 B는 24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한번 의심해 주셔야 될 게 A 더하기 B는 26이라고 하면 얘는 답이고 얘는 답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혹시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이 A가 마이너스 2면 얘가 마이너스 6이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와버리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두 분의 차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나와버립니다. 무슨 말인지입니까?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것만 답이므로 답은 A 더하기 B는 26개 맞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넘어가면 될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 465번 갈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했던 건가? 자, 문제 보고 넓이 표현하실 방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넓이 표현하는 방법 생각해 봅니다.
자, 볼게요. 일단 문제는 저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거든요.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알파 지금 베타라고 잡았는데 이 알파 베타가 뭐라고 보이셔야 되냐면 이놈과 이놈의 교점이라고 일단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일단 알파 베타에 대한 식 자체를 두 이차함수의 교점이니까 교점은 연립이어서 식 자체를 일단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왼쪽으로 넘겨버려서 식 정리부터 합시다.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은 0. 요놈의 두근이 알파 베타가 따라오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 요놈의 두근 알파 베타가 따라오는 일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근의 합 이용할 수 있고 두근의 폭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자체는 저 연두색의 넓이를 내가 어떻게든 2차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 지금 이게 끝이거든요. 그럼 갈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여기가 꼭지점이 아니라 네 여기 이 y절편 찍혀 있는 거죠. C하고 D. 그렇죠? 자 그럼 C하고 D가 여기가 y절편에 찍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요놈의 y절편은 뭡니까? 0,8인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요놈의 y절편은 뭡니까? 0,2인 건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오세요. y축까지. 아 그냥 직선이구나.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구나. 다시 갈게요. 여기는 이 하나의 직선 지금 그냥 y축하고 평행한 거 하나 잡아주겠대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는 뭐 x는 t 이렇게밖에 잡을 수 없죠. 여기까지 맞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좌표는 뭐냐면 왜냐면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좌표가 항상 필요하니까 좌표를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놈의 좌표는 t를 대입해버리니까 t,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8이라는 좌표가 따라올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좌표는 뭐가 따라오냐면 t를 여기다가 대입한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라는 이렇게 형태가 따라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봅니다. 얘를 가지고 내가 이 연두색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쪼개볼까요? 이렇게? 그럼 얘는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이해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여기는 이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밑변이 어때요? 똑같죠. 그럼 높이, 내가 이놈의 넓이를 구할 때 높이는 이 높이하고 이 높이 전체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사각형의 넓이 빠르게 끝낼게요. 자, 갑니다. 저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은 뭐냐면 요 y좌표에서 요 y좌표를 뺀 게 밑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개를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3t 더하기 6t 더하기 6이 밑변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높이는 뭐라고 할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거예요? 높이는?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까지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파부터 베타까지입니다. 그럼 높이가 뭐라는 거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한번 따라보셔야죠. 그러니까 높이 자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깔끔하게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따라오세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어디서 보여요? 여기서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두 분의 차는 또 구하는 거예요. 두 분의 차를 쓰면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루트 3 나와서 얘가 루트 3이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놈의 최대값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2차 함수의 최대값.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넓이를 표현해줘야 된다는 건데 넓이 표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465번. 어렵나? 아 저기가 선생님 뭐가 출연인데가 아니거든요. 자 넘어갈게요. 얘가 465번이고 466번은 괜찮나요? 진짜 머리가 안 들어갔어. 괜찮을까요? 안 괜찮은 거거든요. 여기까지 빠르게 좀 합시다. 자 일단 저렇게 위가 잘려있으면 삼각형 형태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놈의 넓이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문제입니다. 최대값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봐줘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이거 뭐라 불러요? 원뿔 때. 근데 이런 거 맨날 문제 나오면 여기에 원뿔 만들어가지고 닮음을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문제 혹시 중학교 때 괜찮아요?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 형태 잘려 있으면 여러분들 얘를 이렇게 그려주는 게 항상 편합니다. 이렇게 삼각형 형태. 그러면 뭐가 보여야 돼요 일단? 닮음의 형태가 계속 보이셔야 돼요. 평행선에 의해서 닮음 이렇게 세 가지의 닮음이 보이셔야 돼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요걸 그린다라는 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 그릇이 똑같이 그려주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닮은 비를 활용해서 저 보라색이 길이를 표현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갈게요. 일단 닮은 비를 한번 찾아볼까요? 닮은 비. 그러면 요 삼각형 내에 커다란 삼각형이 몇 대 몇이에요? 1대 5.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1대 5니까 여기를 x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여러분들? x라고. 그러면 높이를 내가 이렇게 쭉 내려버리면 요만큼을 x라고 잡아버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몇 x라는 얘기예요? 정답 4x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4x가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x는 뭡니까? 4분의 5라고 줄 거예요. 그럼 x가 4분의 5란 얘기는 요 놈이 지금 4분의 5란 얘기여서 이제 밑변대 높이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세요. 밑변대 높이가 2대 4분의 5. 즉 양쪽에 4를 곱하니까 8대 5라는 얘기입니다. 밑변대 높이가 8대 5다라는 게 빠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던 방법 그대로 갑니다. 자 밑변대 높이가 8대 5니까 여기를 뭐라고 잡을 거예요? 왜냐면 넓이를 표현해야 되니까 문자 하나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를 K. 근데 8대 5를 활용할 거면 여기를 8K 승률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 K가 되는 거예요? 이 삼각형도 닮음이니까. 근데 밑변의 높이가 8대 5. 그럼 이 삼각형도 밑변의 높이가 8대 5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의 높이가 5K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만큼의 높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전체의 높이에서 5K라는 걸 빼주면 됩니다. 따라하고 있나요? 이해되세요? 닮음을 활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만큼의 높이는 전체 높이가 뭐냐면 5 더하기 4분의 5 즉 4분의 더하니까 25에서 5K를 빼주면 이 형태가 전체 사각형의 높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끝! 사각형의 넓이는 8K 곱하기 4분의 25 마이너스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닮은 비로 가져가시는 문제입니다. 443번이 비슷한 거예요. 네, 비슷한 문제네요. 443번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풀어봤을 텐데 그 그림을 본 순간 밑변대 높이가 1대1다 찾아가지고 아마 빠르게 표현했을 거거든요. 그 형태 똑같이 풀면 되는 거예요. 443번. 근데 지금 얘는 그 밑변대 높이의 길이를 얘도 활용해야 되고 얘도 활용해야 되고 이 큰 것도 활용해야 되는 이 세 가지 형태를 활용해줘야 되는 이거만 할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466번 마무리 짓고요. 자, 과제 꺼내놓으세요. 과제. 좀 보기 그렇게 싫어요? 그럼 뭐 하고 싶은데?